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잔금 당일날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제 요런 그 내용을 저랑 살펴볼 건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죠. 집이 한 채라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연말정산 혜택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잠깐 주민등록에 같이 이렇게 해놨던 그 내용을 깜빡하고 나는 그냥 집 한 채 있으니까 비과세야 라고 이제 알고 있었다가 잔금 당일날 부모님도 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걸 듣고 부랴부랴 주민등록을 잔금날 분리하면 비과세가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금 당일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한번 제가 이제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꾸몄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날 중개사님들이 그러시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다른 집은 또 이번에 매매하는 거 말고 또 집이 있으신가요? 매도인, 지금 파는 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잔금 당일날, 그래서 이제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잔금 당일날 법무사 사무장이 이 서류 저 서류 이렇게 취합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에 아버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래서 매도인이 예,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는 집이 없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그럼 혹시 아버님도 집이 있으신가요?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예, 시골에 집이 있으신데요. 공인중개사 그럼 비과세 안 되시는데 큰일이네요. 법무사 사무장이 그러죠. 그러면 오늘 날짜로 아버님을 주민등록에서 빼세요. 공인중개사님도 그게 좋겠네요. 지금 당장 빼시고요. 오늘 분리해도 비과세가 되는지 제가 한번 세무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의외로요, 굉장히 이런 잔금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잔금날 이런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랑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잠깐 내용 보면 이거죠. 잔금 당일 주민등록을 세대 분리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잔금날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비과세인 줄 알고 진행했는데 세금 계산해 보니까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날 뭐 중개사님도 그렇고 매도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일단은요, 우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죠. 부모님과 진짜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은 공주의 시골에 살고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면 그러면 그렇게 굳이 지금 잔금 당일날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세법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면 그걸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뭘로 입증하냐? 나는 서울에 살고 어머님은 부모님은 공주 시골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증빙들로 입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어머님이 어떤 공주에 있는 병원에 어떤 이제 진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머님 쓰라고 뭐 카드, 부모님 쓰라고 카드 준 게 있으면 그 카드 사용 내용 뭐 다 공주 쪽에서 쓰셨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같은 건 안 하실 테고 우편물 같은 거 아니면 택배 같은 거 받은 그런 껍데기 같은 거 있죠? 우편물.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아파트 입주자 카드.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쓰실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것까지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통화 내용, 뭐 기지국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근처 노인정에 다니신다 그러면 노인정에 있는 뭐 회원관리부나 노인정에 계신 분들 확인서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 전기, 도시가스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요. 부모님과 나와 아버님과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입증하면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막 당장 분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떡하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세금 대상인데 이럴 때도요.
일단은 저희는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언제 합가하셨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희가요, 부모님을 내가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제 60세, 둘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합가하고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집이 두 채래도. 즉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각자 한 채입니다. 각자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안에 처분하는 거는 먼저 처분하는 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을 먼저 합가 언제 하셨는지를 먼저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봤더니 10년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각자 근데 합가할 때 부모님도 집 한 채, 본인도 집 한 채였나요? 이것도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저도 집 한 채였고 부모님도 집 한 채였다가 합가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 주민등록 분리 안 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요, 요런 암이나 어떤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60세 아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거죠. 합가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같이도 살고 있고 10년도 지났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뭐 세금 대상이죠. 사실은 세금 대상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갖고 그래도 당장 이제 세대 분리는 일단은 그럼 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냥 하세요. 예, 세대 분리 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꼭 반드시 이제 그 과세라기보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도 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좀 이게 약간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금 당일날 이거는 세대 분리를 지금 당장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신고를 일단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과세 신고를 하고 또 조심할 게 있죠.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하고 집을 팔고 비과세 신고했죠. 그러니까 세대 분리하고 나서 이제 집 팔았으니까 이제 집 팔았으니까 다시 합가하면 되지 않냐 하고 또 뭐 며칠 있다가 아니면 뭐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합가하면은 이제 그 좀 그 과세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주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면 이게 우리 신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그달 제외하고 2달 내 신고 기한인데 저희가 뭐 이제 그 신고기한 임박해서 다 신고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담당자한테 이게 배정되는 데까지도 한두 달 걸립니다. 예,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업무량이 많으니까요. 한두 달 그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담당자들이 요거 좀 이상하다. 잔금날 뭔가 주민등록이 분리됐다. 요거 이상하다 해서 그 재산세 그 조사과한테 재산조사과한테 넘겨서 조사를 하는 데까지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내가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장 조사할 때는요, 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거의 1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팔았다고 해서 당장 이제 그 며칠 있다 다시 합가를 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왔을 때는 이거 보니까 잔금날 요때 임박해서만 잠깐 요거 좀 분리해 놓고 보니까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산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과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등록에도 다시 두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랑 합가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잔금 당일 세대 분리를 했다면 보통은 저희가 한 뭐 1년이든 뭐 좀 여유있게 다시 합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합가가 안 돼 있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과세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잔금 당일날 분리했다고 해서 비과세가 꼭 된다 안 된다 요거를 뭐 제가 이거를 뭐 정답이라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세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다시 합치지 않고
요런 정도 하고선 세무서 눈치를 봐야겠죠. 예, 과세할지 안 할지.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 굳이 세대 분리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소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세대 분리 소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되게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랑 나랑 같은 동에 살아요. 같은 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구도 같고 동도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병원도 같은 범위 내에서 다닐 테고 카드서도 나랑 같은 그 생활 영역권에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좀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부모님 사는 집 같은 거 사진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는 그 집 뭐 옆집 같은데 아니면 그 앞에 뭐 마트 같은데 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뭐 인후보증서라고 그러죠. 확인서 같은 것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명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는 집 이런 거 수도전기 도시가스비 이런 것들로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산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각자 한 채 있는 상태에서 합가일로부터 10년이 됐는지 그러면 굳이 분리 안 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10년이 지났을 때가 가장 제일 위험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잔금 당일날 세대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한 1년간은 합가를 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사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런 거죠. 이제 아들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예요. 아시죠? 일시적 2주택. 집이 두 채긴 두 채인데 나중집 취득한 날로부터 그 3년이 안 된 집이 있는 그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인 그 집이 두 채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이 집이 한 채 있는데 합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 채죠. 세 채지만 어차피 일시적 2주택은 집이 두 채지만 요거는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머님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한 채를 보유했는데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그 두 채 오래전에 그 두 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그 부모님 집과 합가를 했어요. 그러면 세 채가 됐죠. 이럴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죠. 앞에 거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어머님 집과 합가를 하고 나서 뭐 아들 집이든 어머님 집이든 팔 때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고 이번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들이 그냥 오래된 집이 두 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이건 집이 세 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세대 3주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부모님의 아들도 집 한 채, 부모님도 집 한 채인데 합가했다가 또 분가했다가 또 합가했다가 또 분가했다가 막 이렇게 합가 분가가 막 여러 번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언제로 따지냐? 뭐 처음 합가한 날로 따지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 합가한 날로 따지냐 할 때 제일 마지막 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해준다. 요런 내용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